네, 이제 10.7절 우리가 공부할 때 부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부력의 크기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즉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을 찾아라 이런 예제 문제인데 일단 주어진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부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FP는 부력은 물체를 이제 위로 가하는 힘일 텐데 이때 mF 곱하기 G 이렇게 이제 쓰게 돼요. 자, 빨간 건 우리가 너무 좀 약간 글이 강렬하니까 이번엔 좀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이 mF가 뭐냐면 유체의 질량인데 물체가 물에 이렇게 유체에 잠기면 유체의 부피가 변하겠죠. 전체 부피는 변하는 게 아니라 좀 물체가 유체 속으로 들어가면 그만큼의 부피, 즉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만큼이 밀려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밀려나는 유체의 무게, 어떤 책에는 이제 변이되는, 그죠? 변이되는 유체의 무게 이렇게 쓴 것도 있고, 또 잠긴 부분을 유체로 대체했을 때 그 무게,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M은 즉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는데 이때 부피는 물체의 잠긴 부분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rho F V 잠긴 부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보기는 1kg, 다 1kg이에요. 그렇죠? 얼음, 철 이렇게 됐는데 질량이 같으니까 부력이 딱 똑같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질량은 이렇게 이제 대체된 밀려난 그런 유체의 질량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부피가 잠긴 부분의 부피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바로 유체가 물체에 가하는 부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건 잠긴 부분의 이건 유체고요. 잠긴 부분의 부피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V 잠긴 부분의 부피는 유체의 밀도분의 질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질량은 다 똑같으니까 밀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부피가 커지게 되네요. 그럼 이렇게 헬륨과 나무, 얼음, 철 중에서 밀도가 제일 작은 건 단연코 A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번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연습 D를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다음 중 부력의 크기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습니다. 바로 같은 문제죠. 연습 C나 D나. 부력의 크기는 얼마나 많이 잠겼는가, 얼마나 많은 부피가 잠겼는가가 바로 그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을 결정하게 되는데 매질은 다 다르지만 전부 잠긴 부분의 부피가 1m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력은 모두 동일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체 속에 어떤 물체가 여러 가지 물체가 잠겨 있는데 부피가 똑같으면 부력은 다 똑같아요. 그럼 부력은 똑같으면 똑같이 다 뜰까? 이게 아니라 질량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R자 힘은 어떻게 돼요? R자 힘 F는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자면 mg, mg 반대쪽 부력이 FP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0보다 크면 이제 가라앉는 거고, 왜 아래쪽 방향이니까 이게 0이면 이제 유체하고 똑같은 거고, 이게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이제 플러스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위쪽으로 떠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뜨는 경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더 커요? 뜬다는 얘기는 부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해결을 해보고 다음에 이제 D번 문제도 있는데 평평한 60kg의 알루미늄 판을 물에 던지면 이 판은 가라앉지만 배 모양으로 만들면 물에 뜬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물이 있다고 하자면 배 모양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단면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여기는 물이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어 있는 곳이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가 부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력이 크겠죠. 이만큼이나 잠겨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긴 부분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지는데 이 평균적인 밀도,
그렇죠? 평균적인 밀도가 작으면 부력이 중력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이제 해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객관식 연습 문제로 한번 가보죠. 2번, 세 개의 용기에 같은 높이로 물이 채워져 있다. 이 용기들의 밑바닥 넓이는 모두 같지만 그렇습니다. 물의 전체 무게는 다르다. 자, 그림에서 어느 용기에 있는 물이 바닥에 가장 큰 힘을 작용하는가. 자, 이건 조금 많이 생각을 하면 혹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져 있는 조건을 좀 볼 텐데요. 먼저 세 개의 용기에 같은 높이로 물이 채워져 있다. 그리고 용기들의 밑바닥 넓이는 모두 같다. 전체 무게는 다르다. 그럼 무게는 어느 게 제일 커 보여요? 밑바닥 면적이 다 같아요. 밑바닥 면적을 우리가 이제 S라고 해봅시다. S. 그래서 위쪽 면적이 제일 큰 B가 가장 많은 양의 물을, 가장 큰 무게의 물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거만 보면 언뜻 보면 바닥에 가하는 힘이니까 F를 구하는 거고, F는 용기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mg가 돼서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가 되고 물의 양이 제일 작은 c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잘못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misunderstanding 문제예요. 이게 바로 그죠? 오해를 가지고 있는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가 옳으냐? 우리가 여러분 본문에서 이미 유체에서의 압력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압력은 rho G, H가 돼서 표면으로부터의 깊이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P가 H에 이제 비례하게 되는 건데, 그럼 표면이 다 같잖아요. 그렇죠? 같은 깊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모두 다 같은 깊이에 있으니까 압력이 다 동일하겠죠. 압력이 동일하면 힘은 바로 압력 곱하기 면적이 돼요. 그렇죠? 이때에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건 이 면적의 수직한 방향으로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F도 다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F는 모두 같다가 답이 되는데, 그럼 왜 이런 개념이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냐면, 이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B번의 그림을 보시면, B번의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물이 이 용기 벽에 힘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제 용기 벽이 이 힘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용기 벽에 가하는 힘에 수직 성분이 바닥으로 가해지는 거고 수평 성분은 벽에 유체들의 이제 벽에 가해져서 이런 모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10번 그림과 같은 경우는 이 유체에 더 많은 또 힘이 가해져요. 그래서 B번과 C번의 그림의 다른 점은 B번은 유체 벽의 수직으로 가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이제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 얘기는 유체에 가하는 힘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유체가 우리가 언뜻 보면 유체가 벽에 힘을 가해서 B가 더 크게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성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하면 벽도 이런 힘을 가하겠죠. 유체가 이렇게 힘을 가하기 때문에 벽도 이렇게 이제 힘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벽의 수직인 방향, 벽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가하기 때문에 비록 양은 많지만 벽이 물체를 살짝 들어주고 있죠. 이게 이 벡터를 분해하면 수평, 수직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 무게에 해당하는 요 옆에 있는 요 A보다 더 많은 무게에 해당하는 그 무게를 벽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옆면의 벽이. 그리고 10번과 같은 그림은 벽이 이렇게 이제 또 밀어주는데 얘는 이렇게 이제 수평 방향과 우리 이제 XY 방향, X 방향과 Y 방향 이렇게 힘으로 분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거꾸로 용기 벽이 일체를 아래로 누르는 성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양은 적지만 아래로 누르는 성분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와 B와 C는 같은 깊이에서는 항상 똑같은 압력이 가해진다를 여러분들 유치해서 공부했던 걸 생각하면 답이 D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힘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 텐데요. 유리잔에 2개의 얼음 덩어리를 놓고 물로 가득 채운다. 얼음이 녹으면서 물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여기 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얼음이 이제 가득 이렇게 잠겨져 있는 거죠. 이게 가득이에요, 가득. 꽉 찬 상태로 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얼음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옆에서 보면 물이 꼭 이렇게 완전히 차 있고 여기 얼음이 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 물론 안속에도 이렇게 얼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 이게 물이 돼서 이게 이렇게 물이 넘치겠죠. 이만큼에 해당하는 물이 아주 양은 적을 수 있겠지만 이 물이 넘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넘친다가 어디 있어요? 상승하여 물이 유리잔 바깥으로 넘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얼음이 물에 뜰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작죠. 얼음의 밀도는 평균 밀도는 물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가 작으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죠. 부피가 그렇죠? 같은 양의 같은 질량일 때 물보다 부피가 더 커서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녹으면 어떻게 돼요? 녹으면 부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부피가 더 줄어들겠죠. 그만큼 부피가 더 줄어들어. 이만큼의 얼음이 다시 전체적인 부피가 다시 줄어들어. 그러니까 결국 넘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치는 것도 넘치지 않는 것도 남는 것도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은 10번이 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비록 얼음의 부피는 물보다 더 많지만 녹으면서 어떻게 돼요? 부피가 그만큼 저절로 또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쳐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물과 기름에 모두 뜨는 어떤 물체의 부력을 비교해보자 그랬는데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또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보죠. 어떤 물체가 떠 있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유체에 이렇게 떠 있으면 일부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긴 부분, 그렇죠? 원래는 좀 유체가 좀 수위가 낮았겠지만 물체가 들어가서 이제 수위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만큼 이제 잠겨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이 m이 되고 무게가 mg가 되겠죠. 떠 있으니까 부력과 물체의 무게가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mg는 mfg가 되고 rho f v 이게 이제 S, V 잠긴 부분이에요. 이게 잠긴 부분의 부피, G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물체를 물에 잠그나 기름에 담그나 그 물체의 무게는 변함이 없고 떠 있다면 조금 잠기나 많이 잠기나 부력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C가 돼야겠죠. 기름과 물에서 모두 같다. 그러면 기름에 더 많이 잠길까? 물에 더 많이 잠길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기름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작은 기름입니다. 더 높은 기름도 있는데 이 기름은 물보다 작아요. 그래서 기름은 대개는 이제 물에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가 같아야 돼요? 이 MF 값이 같아야겠죠. 이 MG나 MFG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ρF1 vs1은 ρF2 vs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밀도가 크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작은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 두 개를 곱한 값이 항상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밀도가 작은 기름에서는 밀도가 작은 대신에 부피가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에서는 많이 잠기고 물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물에서 더 많이 나와 있고 물에서 기름에서 밖으로 나온 부분이 좀 조금만 나와 있겠죠. 그래야 기름에서 잠긴 부분의 부피가 크고 물에서는 잠긴 부분의 부피가 작은 거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어요. 기름에서 더 많이 물 밖에 기름이 수면 밖으로 나와 있는지 유면 밖이라고 해야 되나? 자, 물에서 수면 밖으로 더 많이 나와 있는지 보면서 어느 액체가 더 밀도가 더 큰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많이 나와 있다면 유체의 밀도가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비율도 그대로 비율은 바로 이제 역비례하겠죠. 밀도가 크면 밀도가 크면 조금 잠겨 있으니까 밖으로 나온 부분은 또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물기둥을 높이 30m인 소나무와 같은 높이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압력을 추정해보라. 이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높이 나오고 압력 나오니까 우리가 또 충분히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이 물방울을 던지면 위로 던지면 물방울이 쭉 올라가서 정지할 테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변하겠지.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이렇게 올리는 거고, 지금 물기둥이에요. 물기둥. 그렇죠? 물기둥이니까 속력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속력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기둥에 여기서 이제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뭐 압력 P를 가해서 속도는 이 속도나 이 위에 올라갔을 때랑 속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이가 30m 높이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걸 높은 속도로 던져서 위에 정지할 때까지 올린다 이게 흩뿌리는 게 아니라 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기둥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압력을 추정해 보자 그랬으니까 결국 이만큼 높이에 해당하는 그 압력을 써주면 되겠죠. 그 압력이 있어야 밑에서 이 압력을 그 힘 이상 줘야지만 얘가 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결국 바닥에서, 이거 깊이 생각하면 되죠. 바닥 깊이에서 30m 되는 바닥에서 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얼마인가, 이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30m에 대한 이 무게만큼 들어 올리면 되겠죠. 그 힘만큼. 이 중력보다 작으면 물이 아래로 떨어질 테고, 중력과 같으면 그때는 딱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보다 조금만 더 커도 이제 물은 위로 우리가 가속시킬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30m에 해당하는 압력은 그냥 P는 로지 H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압력 P는 로가 10의 3승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이게 이제 유체의 물의 밀도가 되는 거고, 중력 가속도는 9.8m per 세크 제곱 써주면 되겠고요. 또는 뉴턴 per 킬로그램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H가 이제 30m 이렇게 써주면 답은 약 10의 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10m가 1기압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또 충분하게 곧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다음 경우에 비해 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하라 그랬는데, A번에 넓이 0.5cm 제곱인 뾰족한 뒷급, 넓이 10cm 제곱인 넓은 뒷급, 신을 신은 사람의 질량은 60kg이다 그랬는데, 이게 한 발로 서 있는지 두 발로 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얘는 왼쪽 발이고 이건 오른쪽 발인 건지, 아니면 두 사람의 발을 따로 갖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사람이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똑같은 무게가 가해진다고 봅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한쪽에는 30kg, 다른 쪽에도 30kg 이렇게 가해지는데, 얘는 어디에 넓이가 A가 0.5cm의 제곱인 곳에, 그 B의 경우에는 B는 넓이가 10cm의 제곱인 곳에 이렇게 이제 가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압력은, 그래서 지금 압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압력 P는 면적분의 0.5cm, 1cm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의 제곱이죠. 그리고 30kg은 30 곱하기 9.8 뉴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A의 압력인 거고, B에서의 압력은 10 곱하기 역시 이제 미터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30 곱하기 9.8 이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PA와 PB를 비교를 하자면 면적은 몇 배예요? 2배가 아니라 20배죠. 20배. 그럼 압력은 20분의 1. 그죠? A에서의 압력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펀지가 많이, 여기는 조금, 그렇죠? 그만큼 같은 면적에 가해진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에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양쪽이 모두 열린 U자관에 물을 넣은 다음 기름을 붓는다. 이들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림과 같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했을 때 기름의 밀도는 얼마인지 구해보자. 자, 같은 높이의 유체에서의 같은 높이에서는, 같은 위치에서는 압력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름에 해당하는 무게와 여기 20cm 물에 해당하는 무게가 같겠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기름의 M1G와
M2G 물, 여기 이제 기름의 질량을 M1, 이쪽에 물의 질량을 M2라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M1과 M2가 같다는 얘기고 ρ1 V1이 ρ2 V2랑 같겠죠. 이게 질량이니까. 근데 같은 면적을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고 하자면 뭐가 같아요? 면적이 같으니까 이거는 다시 또 높이의 비율이 되겠죠. ρ1 H1은 ρ2 H2가 되고 얘가 이제 10cm, 이게 이제 30cm고 이게 20cm인 거죠. 이렇게. 따라서 ρ1은 ρ2 곱하기 H1분의 H2 곱하기 ρ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3분의 2 ρ2가 돼서 이게 이제 물의 밀도가 되면 그거의 3분의 2가 이 기름의 밀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10이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 10이니까 요 아래쪽이 이제 20이 돼서 기둥의 높이가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겠죠? 왜 그럴까는 뭐 지금 설명한 게 다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8번 문제인데요. 30kg인 아이가 1.5리터의 빈 탄산수병과 덕트 테이프로 뗏목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덕트 테이프와 병의 플라스틱의 질량은 무시하고, 그러면 이건 이제 뗏목을 이렇게 만드는데, 뗏목은 최대한 물에 잠길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여기 올라가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페트병을 많이 엮어서 이제 부력을 만들도록 하겠다. 전체적인 밀도를 좀 감소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잠긴 부분의 부피는 N개가 잠겼죠? 각각 하나의 부피가 V라고 합시다. NV가 잠긴 부분의 부피죠. 이게 얘를 유체로 대체했을 때, 즉 ρF V G가 그 유체의 무게가 되는 거고 이게 부력인데 누구를 들어 올려야 돼요? 30kg의 아이니까 약 300N 이렇게 30 곱하기 9.8 해주면 되겠죠? 30 곱하기 9.8. 근데 여기도 9.8이 있고 여기도 9.8 G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G를 약분해주면 N에 대한 값은 얼마예요? ρ F V분의 3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때 ρ F는 잠긴 부분을 유체로 대체했을 때 그 유체의 밀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ρ F는 바로 물의 밀도 10의 3승 kg/m의 세제곱을 써줘야 되고, 약간 좀 왼쪽으로 올까요? 그래서 N은 다시 쓰면 N은 10의 3승 kg/m의 세제곱이고, 여기 보면 한 개의 부피는 얼마냐? 1.5L가 됐는데, 그럼 1L는 얼마예요? 1L는 0.1m, 0.1m, 0.1m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3승 미터의 세제곱이 바로 1L예요.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요? 자, 1L는 가로 세로 10cm가 1L의 부피에 해당하는데 10cm는 0.1m잖아. 0.1m의 세제곱이니까 10의 -3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10의 -3 이게 이제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분의 지금 질량이 30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죠. 1. 그럼 답은 그대로 3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1.5라고 했네요. 1.5. 그럼 1.5를 더 곱해줘야겠죠. 1.5 하면 이제 20개가 필요하겠죠. 20개. 이게 1리터라면 30개 필요하고 1리터가 아니라 이제 1.5리터라면 20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33번 보겠습니다. 매우 넓고 깊이가 5m인 저장 탱크가 물로 가득 차 있다. 아주 좋네요. 수영장 같아요. 그렇죠? 근데 깊이가 5m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아주 깊은 물이네요. 자, 탱크 바닥에 있는 구멍에서 흘러나온 물의 속력. 이거는 토리첼리 정리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V는 루트 2G H니까 곱하기 2 곱하기 9.8 곱하기 5m가 돼서 이렇게 5, 2, 10 나오고 요거 9.8 거의 10이니까 그냥 10m/s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